어젯밤에 시작. 어젯밤에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페토사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어느새 내 차례가 되었나 보다. 내 이름은 어거스트입니다. 역시나 웅얼거리는 목소리였다. 어떤 아이가 물었다. 뭐라고? 페토사 선생님이 말했다. 조금 더 크게 말해주겠니? 나는 억지로 고개를 들며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어거스트입니다. 저는 비아라는 누나가 한 명 있고 데이지라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입니다. 잘했다. 누구 어거스트에게 질문 있는 사람? 78쪽. 모두 잠잠했다. 좋아. 그럼 다음 차례는 너로구나. 페토사 선생님이 잭을 가리켰다. 잠깐만요. 어거스트한테 질문 있어요. 줄리안이 손을 번쩍 들었다. 뒷머리에다 따은 머리는 왜 기르는 거야? 혹시 파다원 머리 같은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페토사 선생님이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파다원 머리가 뭐지? 줄리안이 끼어들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거예요. 파다원은 제다이 수련생이에요. 페토사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 그거 재미있구나. 스타워즈 팬이니 어거스트? 네. 얼굴을 들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책상 밑으로 숨고만 짚었다. 줄리안이 물었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야? 문득 줄리안이 본디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고펫. 다스 시디어스는 어때? 좋아해? 페토사 선생님이 유쾌하게 말했다. 좋아 얘들아. 스타워즈 얘기는 쉬는 시간에 하려구나. 그럼 계속할까? 어디 네 얘기만 들으면 되겠구나. 선생님이 잭을 가리켰다. 이제 잭이 발표할 차례였지만 잭의 말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도 다스 시디어스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을지 모른다. 줄리안도 별다른 의미 없이 던진 얘기였을지 모른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에서 다스 시디어스는 손에서 나오는 번개에 맞아 화상을 입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다. 살같이 죄다 오그라들어서 얼굴이 통째로 녹아버리다시피 한 인물이었다. 슬쩍 줄리안을 봤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못됐다 그치? 80쪽 친절을 선택하자. 제목 되게 좋은데? 친절을 선택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 친절을 선택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시작할게요. 시작.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모두 일어나 자리를 떴다. 시간표를 확인했더니 다음은 영어 시간 321호실이었다. 나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머뭇거리지 않았다. 서둘러 교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갔고 교실을 찾아 최대한 멀찍이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키가 훌쩍 크고 노란 턱수염이 난 선생님 한 분이 분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하나 둘씩 교실로 들어왔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우리 반에서 일어난 일이 거의 똑같이 되풀이되었다. 잭 말고는 아무도 내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 잭은 다른 반의 아이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잭은 인기가 많은 것 같았다. 친구가 많았다. 잭이 말을 하면 다들 곧잘 웃었다. 2교시 시작종이 울리자 일순 조용해졌고 선생님이 몸을 돌려 우리를 마주 보았다. 선생님은 자신을 브라운 선생님이라고 소개한 뒤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간의 주름과 바다의 신 중간쯤일까 선생님은 나를 알아봤지만 곧바로 하던 말을 계속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내 공책에 끼적끼적 낙서를 하며 이따금씩 슬쩍슬쩍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살폈다. 샬롯이 보였다. 줄리안과 헨리도 있었다. 마일즈는 없었다. 브라운 선생님은 칠판에 미리 큼직한 글씨로 이렇게 써놓았다. 금원! 좋다. 모두 공책을 펴서 첫 장 맨 윗줄에 이 말을 쓰기 바란다. 금원? 시키는 대로 공책에 쓰자 선생님이 물었다. 좋다. 그럼 금원이 뭔지 말해볼 사람? 아는 사람 있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브라운 선생님은 빙그레 웃음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몸을 돌려 다시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금원!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관한 법칙!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다. 이를테면 좌우명처럼요? 이를테면 좌우명처럼!
브라운 선생님이 계속해서 칠판에 글씨를 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82쪽. 유명한 인형구도 좋고 행운의 과자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도 괜찮고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어떤 격언이나 기본 원칙은 뭐든지 금언이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를 뜻하는 말이다. 선생님한테 금언은 성경 말씀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할 때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결정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대표 시그니처는 성경이에요. 성경책은 66권이에요. 보기에는 한 권인데 안에 66권이 들어있어요. 성경책은. 와, 대단하지. 거기에는 2000년의 시간도 들어있고 1500 공간도 들어있고 5000명의 인간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2000년이 들어있어요. 대단한 책이죠. 책 한 권에 2000년이 들어있는 책이 없어요. 성경 말고는.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금언은 네, 성경이에요. 그러면 둘,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선생님은 시작. 선생님은 칠판에 그 모든 말을 적고는 다시 몸을 돌려 우리를 마주보았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서너 명이 손을 들었고 선생님의 지목에 그들이 대답을 하자 선생님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글씨체로 그것들을 칠판에 적었다. 규칙들, 학교 공부, 숙제, 그 밖에 또 생각나는 대로 불러봐. 선생님은 부르는 대로 칠판에 적으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가족, 부모, 반려동물. 선생님은 아이들이 부르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다. 어떤 여자애가 큰 소리를 외쳤다. 환경. 선생님은 칠판에 적은 뒤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 상어요. 바닷속에 있는 사체들을 먹으니까요. 레이드라는 남자아이의 말을 듣고 브라운 선생님이 그대로 적었다. 상어. 벌이요. 안전벨트요. 재활용이요. 친구요. 좋아. 라며 선생님은 모조리 칠판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 몸을 휙 돌려 다시 우리를 마주 보았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빼먹었군. 우리는 모두 아이디어가 다 떨어져서 선생님만 빤히 바라보았다. 신? 이라고 한 아이의 말에 칠판에 신이라고 적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찾던 답은 아닌 듯 했다. 선생님은 더는 묻지 않고 이렇게 적었다. 우리의 존재. 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라며 선생님이 두 낱말에 쭉쭉 밑줄을 그었다. 우리의 존재. 우리. 알겠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항상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닐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혹시 우리 학교 넘겨서 84쪽 우리 학교 교문 옆에 붙어있는 현판 본 사람 있나?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읽어본 사람? 없나? 선생님이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오예, 맞아. 이야, 소크라테스. 나훈아 씨가 그래가지고 테스형이라고 그러지? 그 노래 있잖아. 테스형 막 이런. 홍짝이 있지? 너 자신을 알라.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저는 영어를 배우러 온 줄 알았는데요. 잭이 농담을 던지자 모두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그 말도 맞고 브라운 선생님은 흔쾌히 인정했고 그런 선생님이 정말 멋지게 보였다. 선생님은 돌아서서 큼지막한 정자체로 칠판 가득 이렇게 써내려갔다. 브라운 선생님의 9월 금언. 만약 옳음과 친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을 택하라. 와우, 너무 멋있지. 선생님이 다시 우리를 마주 보았다. 좋다. 여러분의 공책에 따로 구역을 마련하고 그곳을 브라운 선생님의 금언이라고 칭하길 바란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동안에도 선생님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첫 장 맨 윗줄에는 오늘 날짜를 적어라. 지금부터 매월 초마다 그 달에 해당하는 금언을 칠판에 적어줄 테니까 공책에 따라 적는다.
앞으로 그 금원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주제로 토론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달 말까지 그 금원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 글로 쓴다. 학년 말이 되면 각자 자신만의 금원 목록을 갖게 되는 셈이지. 한 가지 더. 여름방학에는 자신만의 금원을 생각해서 엽서로 나에게 보내도록 한다. 어디로 휴가를 떠났건 상관없다. 이름을 모르는 한 여자애가 물었다. 정말로 엽서를 보내는 애들이 있나요? 그럼 이따마다. 졸업한 뒤에도 새로운 금원이 생각나면 언제든 보내라고 하지. 제법 감동적이란다.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턱수염을 매만졌다. 지금 까마득한 내년 여름을 걱정할 땐가. 선생님이 농담을 건네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자, 출석을 부르는 동안 잠시 쉬었다가 올해 우리가 배울 온갖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하지. 물론 영어로. 선생님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손으로 잭을 가리켰고 그게 우스워서 우리 모두는 또다시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브라운 선생님의 9월의 금원을 써 내려가는 동안 왠지 학교를 좋아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9월의 금원은 뭐라고? 옳은 일보다 친절을 선택하라고 그랬지? 점심시간 87쪽 시작. 비아 누나가 중학교 점심시간에 대해 미리 규정을 해줘서 만만치 않을 거라 짐작은 했다. 단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을 뿐이다. 5학년 모든 학급에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 식당으로 한꺼번에 우르르 밀려 들어왔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며 시끌벅적 우왕좌왕 몰려다녔다. 급식실 선생님 중 한 분이 자리를 맡기는 금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맡기는 거 금지.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서로 친구 자리를 맡느라 바쁜 걸 보니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막 어떤 식탁에 앉으려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막아세웠다. 미안하지만 자리가 있는데. 하는 수 없이 빈 식탁으로 자리를 옮긴 뒤 모두 자리를 잡고 급식실 선생님의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선생님이 급식실 규칙에 대해 일러주기 시작했고 나는 잭 위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내가 앉은 쪽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이 서너 식탁을 지명하며 식탁을 들고 줄을 서라고 부르는 사이에도 88쪽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식당으로 밀려들었다. 줄리안과 헨리 그리고 마일즈는 식당 뒤쪽 자리에 앉았다. 엄마가 치즈 샌드위치와 연어 통조림 그리고 주스를 챙겨서 도시락을 싸주었기 때문에 내가 앉은 식탁이 호명되었지만 줄을 서서 서로 갈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냥 책가방을 열어 도시락을 꺼내고 천천히 샌드위치를 싼 은박지를 벗겨냈다.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온통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다들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흘깃흘깃 곁눈질로 나를 살폈다. 그런 시선쯤은 예사롭게 넘길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한 식탁에 앉은 여자애들이 줄곧 입을 가리고 속닥이는 폼이 내 얘기를 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이 그칠 줄 모르고 화살처럼 나에게 꽂혔다. 내가 음식을 먹는 모습은 내가 봐도 싫다.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누구보다 잘 안다. 아기였을 때 처음으로 9개월 수술을 받았고 4살 때 2번째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입천장에 구멍이 남아있다. 몇 년 전에는 턱 교정 수술까지 받았지만 뭘 먹을 땐 입 앞쪽으로 씹어야 한다. 예전에는 내가 먹는 모습이 어떤지조차 몰랐는데 언젠가 생일 파티에 갔다가 어떤 애가 우리를 초대한 아줌마한테 가서 내 입에서 음식이 마구 튀어나와서 더러워 죽겠다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일부러 못되게 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애는 나중에 크게 혼이 났고 그날 밤에는 그의 엄마까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며 크래커를 먹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혹시 거북이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거북처럼 먹는다. 선사시대 늪속을 헤매던 동물처럼. 우와, 되게 많이 불편했겠다, 그치? 그 다음 90페이지 여름식탁 시작. 안녕, 여기 자리 있니?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여자애가 음식이 가득한 식판을 들고 식탁 맞은편에 서 있었다. 치렁치렁한 갈색의 곱슬머리에 자줏빛 평화의 상징이 그려진 갈색 티셔츠를 입은 애였다. 아니. 여자애는 식탁에 식판을 놓더니
그러더니 식판에 담긴 마카로니 치즈를 먹기 시작했다. 왜? 나도 너처럼 샌드위치를 싸울걸. 한 입 떠먹고는 여자애가 말했다. 내 이름은 소모야. 너는? 어구스트. 그렇구나. 다른 여자애가 식판을 들고 가면서 우리 식탁으로 다가왔다. 소모, 너 왜 여기 앉아있어? 우리 자리로 돌아와. 거기 너무 복잡해서 싫어. 여기 앉아. 자리 많아. 그 여자애는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여자애가 방금 전에 나를 흘깃거리던 여자애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닥거리던 서머도 같은 식탁에 있던 여자애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 같다. 바깥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지금. 그 여자애가 원래 자리로 가며 대꾸했다. 난 됐어. 서머는 어깨를 으쓱하고 빙긋 웃으며 나를 바라보더니 마카로니 치즈를 한 입 더 먹었다. 서머가 음식을 씹으며 말했다. 야,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서로 잘 어울린다. 내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눈치챘나 보다. 소모? 오거스트? 하고 싱긋 웃더니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내가 알아듣기를 기다렸다. 순간 멈칫했다가 곧바로 내가 말했다. 아, 그러네. 이 자리를 여름 전용 식탁으로 해도 괜찮겠다.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 이름이 여름과 관련 있는 애들만 앉게 하는 거야. 어디 보자. 준, 6월이나 줄라이, 7월이라는 이름이 있나? 마야 라는 애가 있어. 메이, 5월은 봄이지. 그래도 마야가 꼭 앉고 싶다고 하면 예외를 둘 수도 있지. 서머는 미리 생각해두었던 얘기인 양 술술 말을 이어갔다. 참, 줄리아도 있어. 줄라이에서 나온 줄리아랑 비슷하잖아.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시 내가 말했다. 영어 시간에 봤는데 레이드라는 애도 있었어. 아, 그래? 나도 레이드 알아. 그런데 레이드가 어떻게 여름 이름이야? 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몰라. 그냥 갈대밭. 이게 갈대를 뜻하는 리드. 리드 그래스? 또 여름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좋아. 서머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 한 권을 꺼냈다. 그럼 페토사 선생님도 여기에 앉을 수 있겠다. 페토사는 페틀, 꽃잎과 소리가 비슷하고 꽃잎도 여름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셔. 서머가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수학 선생님인데. 서머가 뒤에서 두 번째 장에다 그 이름들을 쭉쭉 적어 내려갔다. 또 누가 있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우리는 원한다면 우리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이름들을 모조리 떠올려 목록을 완성했다. 사실 대부분은 여름 이름이라기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많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여름과 조금씩은 상관이 있었다. 나는 심지어 잭 윌의 이름까지 끼워 맞추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잭은 해변에 갈 것이다. 잭 will go to the beach처럼 잭의 이름이 여름에 대한 문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서머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서머가 대단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만약 여름 이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애가 우리랑 같이 앉고 싶다고 하면 착한 애들은 그냥 앉게 해주자.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겨울 이름이라고 해도. 정말 쿨한 녀석인데? 서머가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축해 올렸다. 서머는 이름 그대로였다.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에 두 눈은 초록빛 잎사귀처럼 푸르렀다. 되게 매력적이겠다.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보자. 오늘도 좋은